네, 진짜 가뭄에 담비 같은 소식이라고 해야 할까요? 실망스러운 실적 소식들이 계속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이 SK하이닉스가 사상 최대 실적을 냈다는 반가운 뉴스입니다. 산업팀의 임원식 기자와 함께 좀 더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임 기자, 먼저 이 하이닉스, SK하이닉스죠? 실적부터 먼저 짚어보죠. 네, 말씀하신 대로 뭐 영업이익뿐만 아니라 뭐 매출 또 순이익까지 그야말로 이 분기 기준으로 사상 최대 실적을 내다 보니까 이 SK하이닉스가 트리플 크라운을 달성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3개월 만에 1조 원 넘는 장사를 했다는 것도 대단하지만요. 이게 반짝 거둔 이익도 아니라는 점. 이것도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3분기까지 SK하이닉스의 최근 6분기 실적을 들여다봤는데요. 지난해 4분기를 제외하고는 이 매 분기 1조 원대 영업이익을 냈습니다. 지금 네. 화면으로 나가고 있는데요. 예. 여기서 또 하나 눈여겨봐야 할 점이 3분기 영업이익률입니다. 이 SK그룹에 인수되고 나서 처음으로 이 3분기 실적 발표 전까지 하이닉스 영업이익률이 한 20% 후반, 27% 평균 그렇게 나왔는데 이번에 30%를 넘겼습니다. 뭐 100만 원치 팔았으면 한 30만 원이 남았다 이런 얘기인데 이번에 30%를 또 돌파했으니 액수도 액수지만 수익 구조도 앞으로 더 나아질 게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처럼 좋은 실적을 낼 수 있었던 원동력에는 뭐니 해도 이 PC용 D램의 어떤 판매량 호조가 견인했기 때문이 아닐까 합니다. D램은 이 SK하이닉스 전체 매출의 80%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런 주력 제품에서도 PC용 D램이 오히려 30% 중반 정도에 이릅니다. 네. 당초 이 IT 업계는 올해 태블릿이 이 데스크톱 PC를 밀어내고 이 PC 태블릿이 이걸 대체하다 보니까 D램 수요가 크게 줄 거라는 전망들을 내놨었는데요. 막상 이게 뚜껑을 열어보니까 내용이 달랐습니다. 태블릿 수요가 이 시장 전망치를 밑돌았고요. 대신 이 올해 초 마이크로소프트사가 윈도우 XP의 운영체제 공급을 중단하면서 오히려 크게 증가했습니다. PC용 D램 가격이 2년 전보다 2배 이상 오른 것도 오늘 이번 어떤 실적 호조에 견인을 했고요. 여기에 뭐 애플이 아이폰 6를 좀 내놨고 또 중국 스마트폰 시장이 커지면서 모바일 D램 수요가 늘어난 것 역시 이번 이익 증가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하겠습니다. 네, 뭐 삼성도 그렇고 SK하이닉스도 그렇고 이 반도체가 없었다면 정말 가뜩이나 어려운 올해 더 힘들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부진한 실적 결국 반도체가 살렸다 해도 과언은 아닐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반도체가 실적에 있어서 뭐 효자다, 또 버팀목 역할을 톡톡히 했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공공연하게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 삼성전자 하면 흔히 이렇게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공식처럼 이렇게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현지 시각으로 어제 삼성에 대해서 재미있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이 삼성을 스마트폰 회사로만 보지 말라는 얘기인데요. 스마트폰 고가 시장에서는 삼성이 이 애플하고 이제 계속적인 어떤 경쟁 관계를 갖고 있고 최근 들어선 이 중국 저가 폰들의 공세에 밀려서 또 한참 뭐 고생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스마트폰 시장에서 삼성의 위상이 흔들리고 있지만 반도체나 이 디스플레이 등 다른 이런 부품들은 여전히 확고하게 1등을 달리고 있다는 겁니다. 다만 이런 부분들이 많이 부각이 되지 않고 있다는 어떤 그런 지적인데요. 해서 이 삼성전자의 주가가 여전히 저평가돼 있다. 이런 반도체 분야에서의 성과를 더하면 지금보다 주가가 더 올라야 되는 거 아니냐는 어떤 그런 진단을 내렸습니다. SK의 경우도요. 이 주력 계열사인 SK이노베이션의 어떤 계속되는 부진과 또 SK텔레콤의 성장 전체로 이 고민이 참 많은데 특히 SK이노베이션의 경우 올해 2분기 500억 원이 넘는 적자를 냈습니다. 뭐 화면으로 이제 보시다시피 이게 16만 원을 달리던 주가가 1년 새에 8만 원대, 뭐 7만 원대에서 그나마 좀 올랐네요. 이게 반토막이 난 상황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이 반도체, 즉 이 SK하이닉스의 선전은 그룹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정말 어떤 위안을 넘어서 알토란 같은 역할을 하지 않았나 그렇게 분석되고 있습니다. 자, 관건은 반도체 선전이 과연 언제까지 계속될 것이냐 하는 문제인데 어떻게 봐야 할까요? 앞으로 전망과 또 남은 과제 짚어주시죠. 당장 4분기를 비롯해서 이 반도체 시장 전망은 일단 당분간 밝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중국 스마트폰 시장이 계속 커지면서 모바일 D램 수요가 계속해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앞서 리포트에서도 잠깐 언급했지만 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투자 배경도 여기에 바로 맞물려 있습니다. 삼성전자도 또 이 SK하이닉스도 이 기존 중국 공장의 생산량이 조만간 이제 포화 상태에 이를 것이라는 것을 감안해가지고 최근 이 반도체 공장 증설 계획을 내놨는데요. 네. 문제는 이 수요 증가에 대비한 공장 증설이 자칫 공급 과잉으로 이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 메모리 반도체 이 D램 시장은 현재 삼성과 SK하이닉스, 미국의 이 마이크론이 이게 독식하는 이런 독과점 체제인데요. 즉 시장 수요에 따라서 이들 기업들이
공급량을 결정하는, 다시 말해서 이 가격 결정에 열쇠를 쥐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들 기업들의 과잉 생산이 자칫 가격 싸움으로 번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이 삼성전자 그 권오현 부회장이 치킨 게임을 하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우려가 다소 좀 해소되고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지만 아직은 좀 더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흔히 이 비메모리 반도체로 불렸던 이 시스템 반도체, 이 부분이 상당히 어떻게 따라잡을 거냐 하는 고민이 있는데요. 반도체 시장에서 이 D램으로 대표되는 메모리 분야에서는 전체 시장에서 20%에 불과합니다. 이 80%가 시스템 반도체인데요. 메모리에서는 우리 기업들이 이렇게 월등한 성과를 내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이 시스템 반도체에서는 일사하면 중국 기업만도 못하다, 그런 기술력에도 못 미친다, 이런 얘기를 들을 정도로 상당히 취약한 상태입니다. 이런 메모리 편식 현상 개선이 시급해 보이는데 박상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우리나라는 메모리 반도체 분야의 절대 강국입니다. 삼성전자는 이미 낸드 플래시 기술에서 서너 발자국 이상 앞서 있고 SK 하이닉스 역시 D램과 낸드 플래시를 합친 하이브리드 메모리로 시장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특히 삼성전자의 3분기 반도체 부문 영업이익이 3년 만에 IM 부문을 뛰어넘을 것으로 전망되면서 반도체 산업은 다시 한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메모리 쏠림 현상에 대한 우려 또한 끊이질 않습니다. 삼성전자의 3분기 메모리 반도체 사업은 2조가 넘는 흑자가 예상되는 반면 시스템 반도체는 5천억 원가량의 적자가 날 것으로 보입니다. SK하이닉스는 매출의 97%를 메모리 반도체에서 올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 전체를 본다면 시스템 반도체에 대한 육성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패밀리스 업체들이나 다른 반도체 업체들도 성장의 기회가 있었는데 그거를 뺏겼다고 보는 거죠, 중국은. 비메모리 반도체는 전체 반도체 시장에서 약 80%의 비중을 차지할 만큼 시장 규모가 큽니다. 사물 인터넷 시대가 도래하면 비메모리 반도체 시장은 더욱 커지는 반면 D램 시장의 규모는 점차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근 삼성전자는 메모리와 비메모리 반도체를 결합한 결합 반도체로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고 있습니다. 모바일에 들어가는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와 D램 메모리를 하나로 합쳐 부피를 크게 줄인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웨어러블 디바이스라든지 이런 것들의 가장 큰 특성은 어떻게 부피를 더 줄이고 더 얇게 만들고 어떻게 전력 소비를 줄이느냐에 이제 주안점을 맞추고 있거든요. 메모리와 시스템 반도체가 결합되는 그런 퓨전 반도체는 계속해서 그 수요가 증가할 것 같습니다. 효자 산업으로 불리지만 구조적 한계를 안고 가야 하는 국내 반도체 산업.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시장에 맞춘 끊임없는 체질 개선으로 한계를 극복하는 중입니다. 한국경제TV 박상률입니다. 네, 우리 산업의 이 효자 역할을 하고 있는 반도체 시장의 전망, 또 앞으로의 과제까지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산업팀의 임원식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